벌써 이혼한 지도 3개월이 됐습니다.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다시 합치자고 그러네요. 모두들 후회하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우리 시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이랑 연애 5년 하고 4년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연애할 때는 시댁 식구들이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신우 둘에 막내인 남편, 형제 우애도 너무 좋았죠. 가족끼리 모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경찰이셔서 그런지 겉모습이 무서워 보였지만 다정다감하신 아버님은 전라도 분이시라 목소리도 크시고 성격도 소탈한 어머님.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주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이런 집에 시집 오면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생각할 것도 없겠구나 했어요. 저희 남편 성격은 어머님, 아버님 성격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살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내 몸 성할 때까지는 괜찮으니 너희 둘이 잘 살라며 집에서 5분 걸리는 곳에 집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시집살이는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 제가 살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님께서 매일 아침 7시까지 와서 어머님한테 살림을 배우고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10월 달에 결혼했는데 12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집도 가까워서 그래도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 집에는 신우가 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큰 신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이 나요. 살다 이런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친구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신우는 공부만 잘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의사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신우 때문에 남편과 싸움이 잦고 부모님과 마찰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신우를 공주 떠받듯이 하셨어요. 공부 잘하고 의사 남편 만나서 부자 돼서 좋아라 하십니다. 이제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공부만 해서 살림을 전혀 할 줄 모른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과 4살짜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낳았다고 어찌나 유세를 떨던지 큰 신우 아들 둘 다 저희 어머님이 키우셨나 봐요. 그렇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으니 매일 작은 신우랑 전화통화나 하고 아니면 헬스, 수영, 몸 관리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일주일에 월수금 딸 집에 가서 빨래며 집 청소, 밥까지 다 해놓고 오십니다. 원래 가시면 화요일 것까지 다 해놓고 한 번씩 어머님이 큰 신우 집에 계시니 뵈러 가면 속이 터집니다. 자기는 소파에 누워있고 어머님은 애기 없고 빨래 청소 다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그거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합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먹는 것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해달라는 말이 아니면 시켜 먹자는 등 정말 한심합니다. 그거 보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화나서 누나한테 얘기하면 파출부 쓰려니 찜찜하답니다. 어머니 계시는데 왜 쓰냐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해마다 김장 담그면 배추김치, 무김치, 파김치 엄청나게 담그는데 다 담고 나면 이틀을 알아누워요. 어머님과 둘이서 다 해야 하니까 둘 다 쓰러집니다. 욕이 나옵니다. 큰 신우는 집이 코앞이면서 한 번을 들리지를 않고 전화를 해서 뭐 하냐며 올케가 해주는 수육이랑 김치랑 먹으면 맛있다고 어머님께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머님이 김장 담그고 피곤하다시며 목욕을 가시고 저는 10원짜리 욕을 하며 수육을 준비합니다. 얌체같이 다 해놓으면 와서 먹고는 설거지 한 번 안 하고요. 진짜 눈치가 있는 건지 일부러 이러는 건지 입은 또 얼마나 싼지 힘든 거 있으면 언니처럼 생각하고 부모님께 섭섭한 거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해서 정작 얘기하면 이 얘기 저 얘기 그걸 구구절절 어머님께 다 일러바칩니다. 제가 정말 바보죠. 그걸 바로 어머님께 말해서 저희 어머님은 신우가 입사서 그런 게 아니고 순진하고 착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시면서 저한테 우리만큼 너한테 잘해주고 너희 신우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기를 한 제 입을 뜯고 싶었습니다. 바보같이 넘어가다니. 더 화나는 건 신우 둘째 낳았을 때 저희는 신혼 초였죠. 2달을 몸조리했습니다.
몸조리 중간에 외갓댁에 이모부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며칠 다녀오셨어요. 그때가 몸조리 한 지 거의 한 달이 넘었었죠. 어머님이 며칠 가 계시는 동안 저한테는 큰 신우 밥 좀 챙겨주라고 하셨습니다. 밥 챙겨주러 갔더니 정말 손가락 하나 꼼짝 안 하더군요. 이틀째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빨래 삶아야 하는데 안 온다고 짜증을 내길래 내가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그뿐입니까? 한 번은 어머니 외출하셔서 하는 날이랑 겹쳐 어머님께서 전화로 큰 신우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어머님이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잘 안 하세요. 아무튼 적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루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보고 들으라는 듯 큰 신우가 말하더군요. 사람은 모름지기 잘 하려면 처음이나 끝이 똑같아야 한다고.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하나만 하지.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랬습니다. 누나나 잘해.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못하니까 상관이 없다네요. 처음이랑 끝이 자기는 변함없이 똑같이 안 한다면서 그렇게 약을 올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큰 신우의 시댁에서는 원래 안 하니까 그냥 안 시킨대요. 어른들께서 자기 성격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답니다. 어찌 그리 복도 많은지 역시 편한 팔자의 여자는 시댁도 잘 만나나 봅니다. 아주버님이 둘째인데 형이 아들이 없답니다. 그 와중에 큰 신우가 아들 둘을 낳았으니 시댁에서 떠받들었겠죠. 저희 어머님이 얘가 아들 둘이나 낳아줬는데 잘하라고 저렇게 순한 애가 어딨냐며 아주버님께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네 집에서 복덩이를 데려간 거야. 그러십니다. 아주버님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50견도 오고 몸도 많이 안 좋으셨고 저희 집에서 좀 쉬면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딸한테 가십니다. 저희 친정집이랑 시댁은 많이 가깝게 지냈어요. 저희 부모님께 우리 사돈 하시면서요. 시댁에 일이 생기면 저희 아빠가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보일러부터 집안 곳곳을 다 수리해 줬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집이 많이 어려우니 적금을 하나 깨서 빌려줬어요. 제가 맏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서 큰 아주버님이 어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힘들면 도와줄 테니 말하라고 그래서 아주버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사돈이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람은 알아야 하니까 말하고 빌려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같이 큰 신우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맏딸이라서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많이 힘들겠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날은 큰 신우가 정말 달라 보이더군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꼭 갚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큰 신우가 그러더군요. 부모님 아시면 안 좋아하시니까 서로 비밀로 하자고. 저도 그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아버님이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칩니다. 감히 어디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 하냐고. 다 같이 망하고 싶냐고. 저희 남편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가서 실컷 혼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내가 다 알아보니까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겠다는 둥 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그때 또 그러시더군요. 너희 신우가 참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전화가 와서 얘기하더라. 그 순진한 애가 얼마나 놀랐겠니? 미치겠더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아주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면서 전화한 거 아주버님은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저는 다짐을 했죠. 큰 신우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저희 어머님 제가 큰 신우랑 연락 안 하고 맛있는 거 하면 신우 먹을 것은 챙겨놓지도 않고 하니까 혼자 애가 타셔서 저만 보면 전화해봐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하셨지만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남편 통장 해약을 해서 저희 친정집에 빌려준 것을 아셨습니다. 그게 3개월 전이더군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는 친정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고 분해서 환장하겠다는 둥 자기 아들 벌어오는 돈 다 빠져나가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각서도 적었습니다. 다시는 친정집에 돈 한 푼 안 빌려준다는 각서요.
그리고 집안끼리도 골이 너무 깊어지고 저희도 힘이 너무 들고 이래저래 싸우다 보니 어른들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그러셨대요. 이 집에 시집 와서 자식도 못 낳고 돈만 쓰는 딸 데려가라고. 어머님이 직접 구청에 이혼 서류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날 엄청 빌고 또 빌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가져왔던 물건 싹 가져가고 다른 집에 시집 가면 우리 가족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알 거라고 그렇게 느낄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살기 싫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꾸미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아파트 값의 반쯤 보태주셔서 나머지는 살면서 저희가 갚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 큰 신우 병원 차리는데 담보를 해줘서 해줄 수가 없다고. 남편 앞으로 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집에서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 다 팔았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저는 더러워서 받고 싶지도 않았고 이 가족들 다시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며 정리를 시작했어요. 4년을 살았으니 챙길 것이 너무 많아 짐을 정리하는데 며칠이 걸리더군요. 갑자기 속도 안 좋고 어지럽고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임신 소식이 왔어요. 며칠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생각하다가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정은 얘기하지 않고 임신한 사실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달려왔더라고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임신 사실을 얘기해줘도 되냐고. 어머님 아버님이 거짓으로 임신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왔답니다. 세상에 아이를 두고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집이라서 무슨 미련이 남는다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시어른들이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뒤로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리고 방을 얻었고요. 저희 남편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잘해보자면서요. 어른들, 누나들 모두 저를 그리워한다고요. 그런데 저 나오고 난 다음 날 시어른들이 짐 챙겨서 아파트로 들어오셨답니다. 저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답답합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아기를 생각하면 다시 합치는 것은 맞는데 이 집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면 주위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사람들은 자식 이기는 부모님이라서 당신네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너무 불쌍할 때가 많아요. 저희 남편은 효자 중에 효자죠. 저보다 어쩌면 저희 남편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방 하나 얻어서 우리끼리 살자. 당분간 아이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랬더니 남편이 어차피 같이 살 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 의견에 찬성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른들은 난리가 났죠. 자기 아들까지 정신이 이상해졌다면서 내가 오고 나서 애를 어떻게 꼬셨으면 착한 애가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며 남편을 감싸며 저를 욕하십니다. 남편 월급 통장 어른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본인들 쓸 거 쓰고 남편한테 용돈을 주었더라고요. 은행 가서 통장 돈을 옮기고 따로 파고 시댁에 돈 주는 것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합칠 생각이면 자기네들도 눈 감아 줄 테니까 그냥 들어와서 다시 살라고 하시는데 저는 싫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지쳤다고 하고요. 큰 신우는 전화 와서 남편한테 훈계하려 드는데 남편이 큰 소리 좀 치고 큰 신우와 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남편과 저 그리고 태어날 아기 이렇게 셋이 살아갈 건데 역경이 많을 것 같아요.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